안녕하세요. 맹국 여사입니다. 90번째 시간입니다. 2014년도 제주도 관악제 갔었던 기록입니다. 아침은 8월 14일입니다. 아침은 빵과 귤, 라면으로 먹고 어제 약속한 말쇼를 보러 갔다. 포니벨리라고 한다. 몽골 사람들이 말과 함께 쇼를 하는 것이었다. 점심은 돼지 불고기로 든든하게 먹고 쇠소각이라는 유원지를 갔다. 바다와 계곡물이 합류하는 곳이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바쁘게 둘러보고 오늘의 공연장인 천지연 폭포로 갔다. 야외 무대가 있는 곳으로 갔다. 유명한 곳이로서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었다. 먼저 리허설도 하고 나는 천지연 폭포를 둘러보고 선교사님께서 저녁을 사주셔서 잘 먹고 공연장으로 갔다. 비는 오락가락하지 걱정이 되었다. 비 오면 공연을 어떻게 하나? 취소를 해야 되나? 아이들과 함께 공연 전에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공연하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우리 애들 공연 시간이 되었다. 한 방울씩 날리던 비가 그쳤다. 감사한 일이다. 공연이 시작되자 열띤 박수와 함성소리, 이례적으로 앵콜도 많이 받았다. 애들이 공연이 끝나고 퇴장하자마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이다. 참 희한하다. 다음 팀이 연주를 준비하고 입장을 하자마자 공연을 할 수가 없이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공연은 결국 취소되었다. 우리 공동체 애들 공연은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천지연에서 11시에 출발해서 숙소로 돌아오는데 어찌나 졸리고 피곤하던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 또 애들은 얼마나 피곤할까? 혹시나 사고 날까 목사님은 노심초사하신다. 서로가 무전기로 격려도 하고 안전운전을 당부하면서 졸음을 쫓아내면서 왔다. 숙소로 돌아오니까 12시가 넘었다. 제천 권사님께서 닭을 30마리를 백숙감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30마리가 얼마나 많은지 난 처음 봤다. 한약을 넣고 배에다 전부 찹쌀을 넣은 것이었다. 그냥 끓이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오신 것이다. 내일 아침 내가 요리를 해야 한다. 15일날 아침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쓰레기를 분리하고 닭을 삶기 시작했다. 큰 솥에다 2솥을 끓여도 닭이 남는다. 목사님 댁에 닭 4마리를 내 맘대로 그냥 드렸다. 우리 목사님은 소망이를 안으신 채로 용변을 보시는 걸 나는 목격을 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실 수 있을까? 내가 못 본 채 했지만 정말 애들을 향한 목사님의 사랑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 애들은 나와 목사님이 부부 같다고 한다. 목사님과 나와는 동갑내기였습니다. 오늘도 스케줄이 엄청 바쁘다. 내일 5시에 제주도를 떠나야 한다. 15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닭죽을 끓여서 먹고 먹을 새도 없다. 먹는 시간 10분이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너무 아쉽다. 교회 목사님 주최로 포레스트 크레인에 갔다. 이곳은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연을 관광하는 곳이었다. 비가 와서 모두 다 우비를 입고 다녔다. 불편했지만 추억은 될 것 같았다. 1시쯤 나와서 제주도 보리밥집에 가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제주도 미니랜드에 도착을 했다. 그곳은 연주해주면 무료 입장하는 조건이었다. 안개가 어찌나 심한지. 이상하게 연주 시간만 되면 비가 안 온다. 한 번도 비 때문에 연주를 못 해본 적은 없다. 미니랜드 안에 야외 무대에서 4곡을 연주를 하고 관광을 했다. 이곳은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건물들을 모형으로 지어서 전시해 놓은 곳이었다. 볼 곳이 많은 곳이다. 이곳 역시도 바쁘게 둘러보고 국제관악제 폐막식이 있는 문예회관으로 갔다. 도착을 해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참가국 모든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회식이 시작되고 역시나 공동체 아이들 브라스 밴드가 공연될 때 열띤 함성과 큰 응원을 받았다. 열띤 함성과 함께 응원을 받았다. 식이 다 끝나고 해변 공연장까지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퍼레이드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참가국들이 연주하면서 하는 것인데 선두에는 경찰 사이카가 가고 두 번째는 제주 말들이 가고 그 다음은 해군 군악대들이 가고 뒤이어서 해외 공연당들이 가고 공동체 목사님과 최권사님과 나는 끝까지 퍼레이드를 쫓아가면서 즐겼다. 사진도 많이 찍었고 계속 뛰다시피 했다. 2시간 정도 몸은 땀으로 목욕하다시피 했다. 해변 공연장에 도착을 하니 관중석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권사님과 나는 사람들 틈새로 삐짓고 들어가서 앞쪽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퍼레이드라는 것은 그렇게 국제관악제에 참석한 모든 해외 팀들과 국내 팀들이 그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연주하듯이 제주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그렇게 연주하는 퍼레이드였습니다. 경찰차도 가고 또 그냥 말 탄 사람들도 가고 해병대도 가고 관악제 그 참가 팀들도 가고 그런 구경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칭팀은 공동체 한 팀이었다. 마칭이라는 건 연주를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용하듯이 이렇게 연주하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마칭으로 연주하는 팀들은 한 팀도 없고 이 공동체 팀 한 팀밖에 없더라고요. 첫 팀으로 아이들이 연주가 시작을 하고 하이라이트로 주홍이의 격파기로 큰 환호와 놀라움을 주었다. 태권도 시범을 했습니다. 또 그 공동체 그 안에 있는 그 학생 하나가 태권도에 또 아주 재능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끝나고 기념 촬영도 하고 또 교회에서 생오리 로스구이 저녁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 숙소 담당 교회 목사님이 생오리 로스구이를 마지막 밤이라고 베풀어 주셨다. 애들과 함께 배불리 먹고 이번 제주 공연에 있었던 성과들을 이야기했다. 분당에서 후원해 주시는 집사님이 제주도까지 어저께 와서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다. 숙소에 도착을 하니 12시도 넘었다. 모두가 피곤하지만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기도하고 잠을 청했다. 16일 오늘은 9시에 아침을 먹는다고 했지만 나는 늦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한꺼번에 샤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6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어제 있었던 일기를 쓰고 쓰레기 분리도 하고 아침 준비를 했다. 최 권사님이 준비해 주신 닭을 또 삶았다. 애들은 에너지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오늘도 아침에 축구하러 나가고 또 바다 수영도 나가고 어제 아침에 태 목사님과 축구하러 갔다가 김 목사님에게 전체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태 목사님은 제주도 목사님이고 김 목사님은 공동체 목사님입니다. 선교하러 왔으면 아침에 예배 먼저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태 목사님 요구대로 피곤한 몸으로 축구를 했다고 혼났다. 휴식을 하라는 뜻이다.
9시에 아침을 먹고 짐을 꾸렸다. 개인 짐과 공동짐, 교회를 비롯해서 숙소와 주방, 쓰레기와 청소 모든 걸 깨끗이 하고 우리는 와야 된다.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았다. 주방팀은 갈 때 먹을 것을 준비해야 했다. 배 타고 5시간을 가야 하고 또 목포에 내려서 차로 5시간을 또 가야 된다.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은 것들도 많다. 만두도 찌고 감자도 찌고 계란도 찌고 복숭아를 깎아서 또 싸고 물과 음료수, 과자, 남은 수박도 먹기 좋게 잘라서 큰 비닐봉지에 싸고 사람이 50명이 먹고 움직여야 하니까 먹을 것도 대단한 양이다. 점심에는 닭 국물 남은 거랑 찬밥 남은 거랑 해서 닭죽을 끓여 주었다. 본교회 목사님 가족들과 최권사님과 다 함께 먹었다. 목사님 가족 모두가 짐 정리며 청소를 도와주셨다. 최권사님은 애들 갈 때 먹으라고 과자 봉지 50개를 또 만들어 오셨다. 교회에서 작별 예배를 드리고 5시까지 아니 3시까지 화물을 승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쁘게 태목사님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항구에 도착을 했다. 항구에서는 관악제 관계자 분들이 모두 나오셔서 수고했다면서 인사를 하시고 빵과 함께 환송 인사를 해주셨다. 태목사님 가족 5명이 제주 항까지 나와서 챙겨주시고 정말 아쉬운 이별을 했다. 목사님께서는 나에게 겨울에 신으라고 하면서 예쁜 요술버선을 선물해 주셨다. 정이 참 많으신 태목사님이시다. 4시에 배에 승선을 했는데 석원이와 주원이가 어찌나 우는지 처음에는 싸우고 우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제주도 목사님과 권사님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울었다고 한다. 나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사랑에 굶주린 애들이라서 누군가가 관심과 사랑을 주면은 그 아쉬움을 아이들은 잊지를 못한다. 두 아이들은 눈물로 표현하는 것 같았다. 눈물도 잠시. 배 안에서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했는데 어찌나 재미가 있던지 또 노래 자랑까지 해서 참가자들의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배 안에서 노래 자랑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왔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왔어요. 목포항에 차량까지 빼니까 11시였다. 근처 찜질방에서 자기로 했다. 밤 11시기 때문에 자고 와야 되겠죠. 신문에서 또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다 봤다면서 축하해 주신다. 함께 기뻐해 주시는 것이다. 9시에 우리 큰아들이 식당까지 마중을 나와 주어서 난 아들과 집으로 왔다.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보람과 기쁨은 하늘만큼 땅만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피곤치 않게 하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8월 17일 또 15년도 또 관악제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 노트에다가 관악제 참가한 것만 별도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8월 1일 공동체와 함께 제주도로 출발. 금토동에서 버스에 49명이 탑승을 하고 오전 10시 40분에 출발했다. 내가 깜빡하고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와서 당황을 했다. 사진으로도 된다고 해서 배 탈 때 큰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출발을 했다. 아들한테 제 주민등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 인삼랜드 휴게소에서 점심으로 사발면을 먹고 함양에서 세련이 할머니를 태우고
한평 계곡에 잠시 들러서 눈요기만 하고 왔다. 세련이는 공동체 아이인데 그 시골에서 할머니 혼자 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혼자 기르다가 기를 수가 없어서 소문 해가지고 공동체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련이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세련이 할머니를 태우고 한평 계곡에 잠시 들려서 눈요기만 하고 왔다. 날씨는 많이 더웠다. 7시 반에 목포 남부교회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남부교회 장로님의 안내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교회 숙소로 왔다. 방 배정을 했는데 나와 운전기사 그 부인과 운전기사 사돈, 세련이 할머니 넷이서 방 하나가 배정을 받았다. 방 하나를 배정받았다. 다른 팀들은 교회 강당에서 자기로 했다.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넷이서 방을 하나를 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강당에서 다 같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목포 남부교회에서 1박을 하고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운전기사 부인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분이라서 운전기사 그 사모님은 직장이 식당을 다니시더라고요. 식당에 다니시는데 이제 제주도 관악제 가는데 같이 구경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건 아주 음식 뭐 전문가지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요. 아침 메뉴로 김치찌개와 생채나물과 콩자반으로 어른들은 밥을 먹고 애들은 우유에 타먹는 영양식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풀무원에서 우유에 타먹는 것을 기증을 해주었다는데 그 양이 대단히 많았다. 큰 박스로 가득했다. 주일 예배는 남부교회에서 공연을 하고 예배 후에는 7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와 공연을 했다. 목포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데 식당 크기와 전망이 너무 좋았다. 성전에 모인 수많은 젊은이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축제 예배로 드렸다. 열린 예배였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8월 2일 나도 모처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다. 담임 목사님 말씀도 참 좋으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라는 말씀이다.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 은혜였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은혜였다. 공연이 끝나고 시온쌤의 재치 있는 말솜씨 수준급이다. 시온쌤은 거기 공동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 짐 싸고 방 정리하고 8월 3일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 싸고 방 정리하고 주방 정리. 기사님이 사돈까지 모시고 간 거예요. 기사님 사돈은 벌써부터 피곤해서 앉아도 잠, 누워도 잠이다. 기사 사모님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상대하기가 피곤할 정도였다. 세련이 할머니는 79세신데 다리도 많이 불편하시고 더위도 많이 타신다. 아침 밥까지 남부교회에서 먹여주셨다. 밥을 먹고 8시 40분에 목포를 출발해서 제주도로 떠난다. 배에 오르자마자 피곤해서 휴식을 취한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30분 늦게 제주항에 도착을 했다. 점심은 배에서 컵라면과 우유에 타먹는 시리얼로 먹었다. 제주항에 도착을 하니 여행객들로 복잡하다. 작년에 한번 왔었던 봉계교회에 도착하여 담임 목사님의 환대를 받고 숙소와 주방 등 이용 사용 설명을 들었으며 또 작은 예배실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알려주셨다. 제주도는 신이 18,000개나 있다고 한다. 개신교인이 4%, 천주교인이 5%, 기도가 많이 필요한 제주도라고 하신다.
저녁 식사는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카레밥으로 섬겨주셨다. 영락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카레밥을 만들어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김치 3박스와 카레 재료 등 키위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된다. 8월 4일 제주도에서 첫날 밤을 자고 전원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다. 아침을 먹고 첫 관광으로 가까운 자연 휴양림에 가서 휴양림 한 바퀴를 돌고 탁 쪽으로 피로를 풀었다. 탁 쪽. 그 물이 흐르는 곳에다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탁 쪽은 옛부터 제주도 사람들이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로 발을 담그고 피로를 풀고 더위를 식히고 관절까지 치료되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우리도 그곳에서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했다. 그곳에서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다. 참 세상은 넓고 넓은 것 같지만 좁기도 하다. 그곳에서 만나다니. 그리고 1시에 봉계교회 장로님께서 흑돼지 뼈갈비탕으로 점심을 먹여주셨다. 밥을 먹고 애들은 6시까지 악기 연습을 하고 저녁 식사 후에 봉계교회 목사님 안내로 밤바다에 나갔다. 애들은 잘 논다. 난 바다 구경으로 만족해야 했다. 8월 5일 오늘은 새벽기도 마치고 애들은 전부 물놀이를 가고 나는 담임 목사님과 둘이서 2시간 정도 숲길을 걸었다. 난 혼자서라도 올레길을 걸으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올레길은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된다고 해서 평소 목사님이 다니는 운동 코스가 있다고 하시며 함께 가자고 하셔서 갑자기 함께 걸으며 운동을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제주도 목회 이야기와 목사님의 가족 이야기. 나는 또 공동체 이야기와 단장 우리 아들이 거기 단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총각이니까 제주도 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아가씨가 믿음 좋은 아가씨가 있으면은 중매 좀 하시라고 했다.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중매 좀 서시라고. 이 교회 믿음 좋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과 사돈이 된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인연입니다. 목사님과 둘이 2시간을 걸으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믿음 좋은 여기 교회 다니는 아가씨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놀라시냐면은 그 공동체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은 다 우리 아들한테 아빠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여자 선생님한테는 엄마, 남자 선생님한테는 아빠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타인들이 볼 적에는 다 애기 아빠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때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누구냐고 그래요. 그래 여기 공동체 여기 브라스 밴드의 단장 일을 맡고 있는 총각이 우리 아들이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 총각 뭐 애들이 아빠 하면서 쫓아다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아니라고 참 하여튼 억울한 일이라고 뭐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총각인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려서 거기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라는 호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큰 선생님한테는 아빠라고 하고 여자 선생님들한테는 엄마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인들이 볼 적에는 다 결혼한 부부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딸이 있다. 우리 딸도 이런 공동체 사역에 관심이 많고 아프리카 선교사 생활도 했고 해서 소개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게 최초의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은 인연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인연이. 근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 목사님과 저와 단둘이
그리고 2시간 동안 걸으면서 긴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목사님과 사돈까지 맺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목사님하고는 저하고는 같은 동갑입니다. 같은 연배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됩니다. 카톡도 매일 하고 동영상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하면서 아주 친하게 사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8월 5일입니다. 운동을 하고 숙소에서 목사님과 운동을 하고 숙소에 돌아와 보니 아줌마도 안 오시고 그 기사 사모님도 안 오신 거예요. 할 수 없이 시운생과 김치찌개로 밥을 했다. 나중에 돌아온 기사 사모님은 바다에서 반찬거리를 건져와서 그걸로 반찬을 만들기도 하셨다. 난 너무너무 피곤했다. 아침 운동이 과했을까?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숙소가 영 불편하다. 선풍기를 틀면 너무너무 시끄럽고 에어컨을 틀면 소음이 너무 심하고 추워서 잘 수가 없다. 괴로운 밤을 보내야 했다. 아침을 먹고 3시간 휴식을 하고 점심은 라면을 먹었다. 애들은 뭐든지 잘 먹는다. 3시쯤 예루 엄마가 2 애들을 데리고 큰 가방을 들고 용감하게 도착했다. 예루 엄마는 그 의사 부부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관심을 많이 갖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운전기사 그 부부는 바다 낚시를 나갔다. 낚시 갔던 아저씨는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오신다. 저녁밥은 콩나물 무침과 먹다 남은 된장찌개로 해결을 했다. 아줌마가 손이 너무 커서 나랑 신경전이 벌어진다. 나는 한 끼 먹을 만큼만 하라고 해도 아줌마는 자기 멋대로 3끼 먹을 양을 해서 음식을 할 때마다 남아서 처치곤란이다. 결국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버리게 된다. 식당을 하던 습관이라 그런가 보다. 아줌마가 고집이 너무 세시고 성격이 강해서 상대하기가 정말 어렵다. 오늘은 동계교회 수요 예배 첫 연주회가 있는 날이다. 교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잘 마치고 밤 10시에 관광에 나섰다. 바다를 끼고 1시간을 걸어서 우리가 공연할 해변 공연장에 도착을 하고 햄버거 집에 들려서 햄버거 1개씩 먹고 숙소에 도착을 하니 1시가 다 됐다. 아주 피곤한 밤이었다. 8월 6일 너무 피곤해서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다. 6시에 목사님과 우리 아들과 다 큰 마트에 가서 시장을 봐가지고 왔다. 아침에 영락교회 권사님께서 싱싱한 고등어를 3박스나 사오셨다. 아침을 먹고 10시 반쯤 요양원에서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그 제주도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연주를 했습니다. 그 요양하시는 분들의 위문 공연이지요. 그리고 생태공원에 들려서 숙소로 돌아왔다. 아침에 고등어로 조림을 해서 맛있게 먹었다. 싱싱하고 양이 많으니까 정말 맛있었다. 12시 반에 극동방송국에 갔다. 35,000평의 드넓은 정원, 정말 아름다운 장소였다. 동부가 17억 명에게 복음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중국과 일본, 북한, 러시아 등으로 송출이 된다고 한다. 그곳에서 찬송가 3곡을 연주하고 인터뷰를 했다. 우리 아들과 세련이, 보라 이렇게 3명이 했다. 주변에 야자수나무가 어찌나 많은지 미국 하와이에 온 것 같다. 5시에 방송국에서 나와 해안도로를 달리며 바다를 만끽하며 드라이브를 했다. 8월 6일 6시 본계교회 장로님께서 저녁 식사를 섬겨주셨다. 식사 후에 제주시가 한눈에 보이는 한라봉에 올라갔다.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본계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아들을 사위 삼고 싶다고 청혼이 들어왔다가 한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어쩐지 봉계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더니 공동체 목사님은 봉계교회에서 받은 헌금을 극동방송국에 전액 헌금을 했다고 하신다. 8월 7일 아침에 참치찌개와 오이무침으로 아침을 먹었다. 오늘은 봉계교회 남녀 여전도회 수련회를 떠난다고 부엌을 함께 쓰게 되니 복잡하게 되었다. 나는 인사로 식사 좀 하시라고 했더니 웬 떡이냐는 식으로 8명이 밥을 먹었다. 우리는 점심까지 먹으려고 밥을 많이 했었는데 함께 먹는 바람에 밥을 더 해야만 했다. 이분들은 육지 사람들이 음식 솜씨가 더 좋다면서 맛있다고 잘들 드셨다. 김밥 재료가 있기에 김밥을 싸주자고 하니까 아줌마가 불평을 한다. 기사 사모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아줌마의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는지 30분 후에 김밥 하지 말라고 하신다. 애들은 다음 장소로 리허설을 떠나고 아줌마와 나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5시에 만장굴에 다녀왔다. 굴 안이 걷기가 불편한 관계로 모처럼 아들과 손을 잡고 걷는 호사를 누렸다. 5시에 효도뷔페로 식사를 했다. 가게 이름이 효도뷔페입니다. 예로 엄마가 사주었다. 식사 후에 미로공원에 갔다. 말 그대로 미로였다. 한 번 들어가면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 8월 8일 숙소를 옮기는 날이다. 또 본격적인 관악제 첫날이기도 하다. 숙소는 관악제 축제 측에서 관악제 측에서 제공한 제주 남극 청소년 수련관이었다. 11시에 드넓은 에스코트 잔디 받으며 드넓은 에코랜드 11시에 드넓은 에코랜드에서 잔디밭에서 첫 공연을 했다. 아주 에코랜드 멋있더라고요. 어찌나 더운지 애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공연은 11시와 2시 공연을 2번 했다. 난 혼자서 1시간 정도 숲길을 걸었다. 점심은 에코랜드 측에서 도시락을 제공해 주었다. 공연장에 봉계교회 목사님과 또 사모님, 큰딸 가족, 막간을 이용하여 인사가 있었다. 이때 봉계교회 그 목사님 가족들이 우리 아들을 이제 보려고 온 겁니다. 보려고. 5시 반에 해변 공연장에 도착을 해서 리허설을 하고 저녁은 해변가에서 컵라면과 햄버거로 해결을 했다. 올 4월 달에 공군으로 군대 간 지홍이가 휴가를 나왔다. 공동체에서 있다 공군으로 군 입대를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제주도로 온 거예요. 만나겠다고. 제주까지 찾아와서 너무 반가웠다. 8시 공연 끝나고 11시 반에 숙소로 돌아왔다. 주최 측에서 방 10개를 주었는데 샤워실도 있고 잠자리가 쾌적해서 좋았다. 봉계교회에서 수도꼭지 4개로 50명이 샤워를 했었는데 이곳은 4, 5명이 쓰니까 너무 좋다. 교회에서는 샤워 수도꼭지 4개로 50명이 다 함께 썼었는데 여기 숙소에서는 4, 5명이 샤워실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쓰게 되니까 너무 편했다. 이곳에 올 때 기사님이 길을 잘 몰라서 크게 고생을 했다. 위험할 때도 있었다. 다들 말은 안 해도 위험하다는 생각 다들 했다. 길을 잘 몰라가지고 기사님이 그 좁은 길, 그 꼬불탄 길로 오는 바람에 그 대형 버스가 오기가 참 위험했습니다. 기사님도 화를 내시며 이런 곳에 숙소를 준다고 불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빠르고 좋은 길이 있었다. 우리는 기사님이 그걸 모르는 것이다. 식사가 문제였다. 이곳은 여러 곳에서 수련생들이 숙박하는 곳이라서 우리가 주방을 혼자서 쓸 수가 없었다. 주최 측에서 아침 한 끼만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다. 기사님, 사모님이 나한테만 하는 말이, 아저씨가 산악회원들 태우고 다니다 보면 밤에 돌아올 때 소변이 마렵다고 차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면, 이 기사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관광버스 기사니까 그 기사 생활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저녁에 이제 기사님이 관광객들을 태우고 오다 보면 저녁에 차가 막히고 하면은 이제 손님들이 용변이 마렵다고 하면은 다 내려준답니다. 다 내려주면은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운전수는 다 본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있는데 그거 다 보인다는 거예요. 뒤에 카메라 다 있잖아요. 양옆에 백미러가 있고. 근데 이제 관광객들은 모르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그 옷을 그렇게 쑥쑥 내리고 이제 그렇게 볼일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저씨만 혼자 보고 배꼽을 뺀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나도 얼마나 그 기사 사모님과 웃었는지 아주 처음 알았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 다음에는 관광버스 타고 오면서 용변 보는 건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제주에서 제일 크다는 성안교회, 100년 된 교회, 성안교회로 갔다. 성전에 들어와 보니 정말 어마어마했다. 하나님은 광대하심을 실감했다. 성전 전면이 폭포수가 있었다. 특이하게 진 교회였다. 야자수 나무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밖이 훤히 보이는 성전이다. 문이 미닫이로 돼 있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정말 생소하고 신기한 교회다.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온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